지난 시간에는 어깨뼈의 촉진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shoulder, bony, landmark palpation이라 돼 있죠. 어깨뼈에 대한 촉진 방법, 이것들을 견갑골, 쇄골, 상완골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자, 오늘은 어깨 근육에 대해서 할 건데, 자, 어깨 근육도 우리가 어깨 근육이라고 하지만 이거를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어요. 지금 써있다시피 견갑 상완 관절, 그러니까 어깨 위팔 관절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깨 가슴우리 관절, 견갑, 흉곽 관절. 그래서 이거는 주로 부착부로 나누는 건데, 우리가 어깨 관절은 견갑골도 있고 가슴뼈도 있고 팔뼈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슴에서 팔로 가는 근육도 있는 반면에 어깨에서 팔로 가는 근육이 있거든요. 예시를 하나만 들어보자면, 자, 대흉근을 생각해 보세요. 대흉근은 가슴 중간에서 상완골로 가는 근육이잖아요. 자, 근데 대흉근 말고 견갑하근을 상상해 보시면, 견갑하근은 어깨 안쪽에서 견갑골에서부터 팔로 가는 근육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확실하게 기시정지가 위치가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요걸로 이제 보셨을 때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 뭐 영상이 로딩 중이다 이렇게 나오시면은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 잘 될 겁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총 말씀드릴 근육 개수는 14개입니다. 14개. 그래서 견갑 상완관절에 9개, 견갑 흉곽관절에 9개, 5개 해서 총 14개의 근육인데, 한번 쭉 보세요. 견갑 상완관절에는, 자, 제가 다 분류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부학을 공부하실 때 처음에는 어려우시겠지만 신용어, 구용어, 영어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신용어, 가시위근이라는 게 그 신용어고요. 극상근은 구용어, 스파이너투스는 영어죠. 세 가지를 다 분류를 해놨어요. 근데 가장 익숙한 게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구용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구용어가 익숙해요. 그래도 신용어도 다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용어들 다 말하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는 주로 신용어나 구용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삼각근, 큰원근, 대원근, 그 다음에 오구완근, 그리고 대흉근, 광배근 이런 근육들이 있고요. 그리고 승모근, 정거근, 능형근, 견갑거근, 소흉근 이런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가지의 근육들을 오늘 학습하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는 제목이 바뀌어요. 견갑, 흉곽 관절입니다. 어깨 가슴우리 관절인데, 이 안에는 1번이 등쇠모근, 승모근이 있어요. 그래서 트라페지우스라고 부르는 이 승모근인데, 이 승모근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상, 중, 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는 곳을 먼저 다 볼게요. 이는 곳, 이는 곳, 이는 곳을 보세요. 자, 상부에 이는 곳은 후두골이고, 후두골과 그 다음에 또 항인대의 1에서 5번. 후두골은 여기입니다. 후두골, 그리고 항인대, 목덜미인데 1번에서 5번이기 때문에 지금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5번이 이쯤 돼요. 그래서 1번이 여기라고 하면 1, 2, 3, 4, 여기가 5, 4, 3, 2, 1번이라고 할게요. 잘 안 보이죠? 네. 자, 5, 4, 3, 2, 1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 밑에 6, 7. 자, 왜냐면 6번부터 3번까지, C 6번부터 3번까지가 중부가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상부는 갈라지는 거고, 중부는 중부는 7번부터 7, 8, 9, 10, 7, 8, 9, 10. 잠시만요. 7, 8, 9, 10이 아니죠? 7, 1이죠. 여기가 7이고, 그 다음에 1, 2, 3, 4, 5, 6, 6, 6번까지. 그러니까 6번부터 3번까지니까 6, 6, 7, 1, 2, 3.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중부예요. 여기까지가 상부고. 그리고 하부는 4번부터 12번까지. T4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4, 5, 6, 7, 8, 9,
10, 11, 12까지가 하부니까 자, 나눠진 건 여기가 상부, 중부, 하부예요. 이게 척추 라인에서 그렇게 붙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 승복은 상부는 쇄골로 가요. 쇄골 외측 3분의 1로 가는데 쇄골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런 형태로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형태. 중부는 견갑극이랑 견봉으로 가요. 견봉이랑 견갑극.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부는 견갑극 내측 끝 모서리 여기로 가요.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방향이 그래서 다 달라지는 거죠. 상부는 방향성이 지금 이런 방향으로 생겼어요. 위로 가는 방향. 근데 중부는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생겼고 하부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생겼습니다. 방향이 생긴 것대로 다 다르죠. 상부는 위로 가는 거고 중부는 모아주는 거고 하부는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거에 따라서 견갑골이 다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고 자, 상부, 중부, 하부, 섬유가 다 기능이 다를 텐데 상부 같은 경우는 자, 여기는 너무 복잡하게 써 있는데요. 더 쉽게 생각해 볼게요. 상부는 어깨를 올려주는 기능을 해요. 어깨를 올려준다. 동시에 거상 및 상방회전. 그러니까 어깨 입장에서는 거상과 상방회전을 하고 목은 뒤로 넘기는 기능을 하고 또 반대쪽으로 돌리는 기능을 해요. 어깨는 올리고 외회전하는 기능. 네. 그리고 목은 뒤로 넘기고 아니면 반대로 돌리는 기능. 네, 두 가지. 자, 중부 같은 경우는 등을 모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걸 뭐냐면은 등을 모아준다는 거니까 견갑골을 모으는 거죠. 견갑골의 내전. 견갑골 내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쪽만 쓰이면 과도하게 쓰면은 척추뼈가 그쪽으로 이동해요. 만약에 그 섬유가 비대칭이에요. 왼쪽은 약하고 오른쪽이 너무 강하면 척추뼈가 약간 이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측만이 이쪽으로 약간 행해지겠죠. 더 강한 쪽으로 척추뼈가 딸려 가겠죠. 그래서 그 견갑골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으면 척추뼈가 딸려가는 역할을 한다. 척추뼈가 딸려가지 않으면 견갑골이 오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견갑골이 내전되든 아니면 척추뼈가 딸려가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양쪽을 다 같이 사용하면 양쪽 견갑골이 모이고 척추뼈는 신전되겠죠. 등이 펴지겠죠. 자, 하부는 견갑골은 내리면서 모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강, 내전, 그리고 상방회전. 하강, 내전, 상방회전의 역할을 합니다.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강, 내전, 상방회전. 하부는 하강, 내전, 상방회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 기능들에 따라서 우리가 촉진을 하시면 되는데 이 승모근을 촉진할 때 알아야 될 거는 승모근과 삼각근의 관계예요. 자, 승모근과 삼각근은 완전한 어떻게 보면 기랑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삼각근을 사용하기 위해서 승모근이 고정근의 역할을 합니다. 당기는 거가 쇄골에 의해서 서로 당겨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삼각근 전부 섬유와 승모근 상부 섬유가 이렇게 서로 당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각근의 그 중부 섬유와 후부 섬유와 그리고 승모근의 중부 섬유가 당겨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승모근의 하부 섬유와 삼각근의 전체가 이렇게 당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승모근을 만지고 싶으면은 삼각근의 기능을 일으키면은 승모근을 만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 촉진해 볼까요? 첫 번째. 자, 지금 자세는 어떻게 보면은 삼각근을 수축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삼각근을 수축시켰을 때 손가락을 이제 어디다가 대냐면 승모근의 외측 3분의 1 바깥쪽에 답니다. 쇄골의 외측 3분의 1 바깥쪽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이
위쪽으로 팔을 드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 여기서 수축되는 걸 느껴요. 승모근 상부에서. 아시겠죠? 왜 그렇다고요? 팔을 드는 근육은 삼각근인데 삼각근이랑 승모근이랑 이 같이 당기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삼각근이 작용을 하려면 승모근이 무조건 작용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승모근에 갖다 대니까 지금 이 동작을 할 때 승모근에서의 손의 위치가 그 수축이 느껴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중승모근은 팔을 옆으로 들 때예요. 그러니까 팔을 여기서 뒤로 이렇게 들 때, 여기서 이렇게 들 때.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결국에 그 중부승모근을 작용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중부승모근도 되지만 중부승모근 플러스 하부승모근이 많이 됩니다. 그때 이 승모근, 그 승모근이 아니죠. 삼각근과 승모근의 연결. 그때 이 견갑골 가시나 견봉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손을 이렇게 할 때 이 어깨뼈 쪽에서 만져지는 느낌. 어깨뼈 쪽에서 만져지는 느낌. 그게 중부승모근입니다. 그 견봉이나 아니면 견갑골 가시 쪽에서. 견봉, 여기 견봉 끝이 있고, 그리고 견갑골 가시의 윗모서리 쪽에서 손가락을 갖다 댄다. 이렇게 갖다 댄다. 그때 수축을 할 때, 중부승모근이 수축을 하는 느낌이 정확하게 납니다. 자, 그리고 팔을 150도 굴곡시켜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팔을 150도 굴곡시켜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Y레이즈라고 하는 동작이죠. 그러니까 Y레이즈가 왜 승모근 운동이냐면 삼각근의 고정근으로서 승모근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승모근이 더 잘 쓰이는 거예요. 이때 어떤 작용을 하냐면 팔을 들음과 동시에 견갑골 입장에서는 이 견갑골을 밑으로 내려주면서 모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때 작용하는 근육이 승모근 하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손가락을 어디다가 대야 되죠? 그 견갑의 가시의 끝부분에다가 대야 돼요. 견갑골 가시의 끝부분에다가. 이거 뭐라고 됐냐면 여기서는 가시삼각 부분에서 비스듬히 안쪽으로 뻗는 등쇄부근 하부 섬유. 가시삼각 아래에다가 촉진을 해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가시삼각 아래 이 부분의 밑에다가 촉진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승모근 어떻게 할지, 팔을 들지, 팔을 옆으로 들지, 팔을 위로 들지에 따라서 승모근을 촉진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중부승모근 수축 시 극상근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극상근도 수평 외전 및 외회전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극상근, 극하근 같이 움직입니다. 하부승모근 약해지면 익상견갑 바로 일어나죠. 익상견갑은 정거근이랑 승모근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정거근은 굴곡할 때 뜨는 게 정거근이고 외전 같은 기능 이런 동작을 할 때 뜨는 거는 승모근이랑 더 밀접한데 특히 하부승모근이랑 상당히 밀접하겠죠. 자, 2번 능형근입니다. 자, 마름근이라고도 하고요. 능형근. 우리가 마름 목골이라고 하죠. 마름 목골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냥 꼭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육 자체가. 마름 목골로 생겼기 때문에 마름 모 근육, 마름근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생겼냐면 진짜 마름 모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자,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텐데 자, 정확하게 공부를 하면 대능형근이랑 소능형근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능형근 같은 경우는 1번부터 5번까지 T1에서 T5까지 이렇게 붙고 이게 그 이 하각까지 이른 안쪽 모서리 그러니까 극삼각에서부터 하각에 이른 안쪽 모서리라고 했는데 극삼각이 여기고 그 하각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온 안쪽 모서리니까 이만큼이 대능형근 그리고 소능형근은 T7부터 C7 T1 그러니까 위에 있는 C7 T1 그냥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로 오냐면 견갑골 내측인데 이 거의 견갑골의 이 삼각
가시 삼각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 위치. 그래서 사실 얘네들은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고 하나로 봐주는 게 좋아요. 능형근 이렇게 하나로 봐주는 게 오히려 더 무방하겠다. 근데 근육학을 공부하시면 이렇게 나누지만 그래도 하나로 나누는 이제 같이 공부하는 게 낫겠다라는 것이고, 이 견갑 배신경, 도젤, 스캐플라, 너브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상당히 등에 이제 담 결리게 하는 나쁜 근육이죠. 자, 기능이 또 좀 쉽게 생각을 해서 기능은, 자, 견갑골의 입장에서는 뭐를 하는 거냐면 어깨뼈를 안으로 당기면서 위로 들면서 안으로 모아요. 그러니까 하방회전 시켜요. 자, 견갑골 하방회전, 내전, 거상 시킵니다. 견갑골 하방회전, 내전, 거상. 견갑골 하방회전, 내전, 거상. 기억하시고, 만약에 견갑골이 고정이 되면 측만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쪽으로. 이쪽으로 당기니까 반대로. 그래서 그쪽으로 측만을 같이 유도를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측만에서 등에서 보면은 그 등뼈에서 측만은 컨케이브가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처럼.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가 있을 때 우리가 풀어줘야 될 근육은 사실 오른쪽으로 당기는 저런 안쪽으로 당기는 근육들. 척추뼈에서부터 견갑골로 붙는 근육들. 뭐가 있겠어요? 승모근이랑 능형근을 많이 풀어줘야겠죠. 자, 능형근의 촉진 방법은 리프트 오프라는 동작을 하시면 되는데, 리프트 오프가 뭐냐면 그 열중샷 자세에서 팔을 뒤로 이렇게 떼는 거예요. 열중샷 뒤로 떼기, 열중샷 떼기. 이거를 리프트 오프라고 하는데, 이때 이 하각에서부터 견갑골 가시 부분에 있는 이 내측연에 손가락을 대고요. 내측연에다 손가락을 대고 리프트 오프 동작을 이렇게 할 때 나오는 근육을 느껴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자, 왜 리프트 오프 하겠까요? 이 동작 자체가 지금 내전했죠? 내전했죠? 신전했죠? 내전, 신전을 하고 이 동작을 하면 견갑골 자체는 하방회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하면 능형근을 짧게 수축하는 움직임이 되기 때문에 능형근을 촉진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자, 그리고 자, 큰 마름근과 작은 마름근의 간극을 촉진해봐라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무시해도 될 만큼, 사실 이 간극까지 확인할 필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큰 마름근이랑 작은 마름근, 그러니까 대능형근이랑 소능형근을 묶어갖고 능형근으로 보셔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견갑거근입니다. 견갑거근은 능형근이 나오면 견갑거근은 그냥 바로 나와야 돼요. 능형근, 견갑거근. 능형근, 견갑거근. 두 가지는 협력 근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견갑거근은 C1에서부터 C4까지 가로돌기에 붙어요. 척추의 가로돌기에 붙고요. 그러니까 목뼈 옆에 붙는다는 얘기고, 목뼈 옆에 붙는 근육이 어디로 가냐면 삼각으로 와요. 삼각. 우리 삼각 어디서 만지는지 우리가 배웠죠? 삼각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 목뼈에서부터 견갑골 삼각으로 붙는다. 근데 어떻게 붙냐면 그냥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자,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고 따라해 보세요. 요렇게. 다시. 요렇게 하고 요렇게. 어떻게 붙어요? 꼬이는 거죠. 자, 요렇게. 요렇게. 왜 이렇게 붙는지 볼까요? 사진을 보시면 여기 있는 섬유가, 여기 있는 섬유는 위로 가요. 여기 있는 섬유는 여기 아래로 가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고요. 근데 그 반면에 여기 있는 섬유는 오히려 이렇게 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꼬인다는 말이에요. 섬유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꼬여 붙어 갖고 뭐를 하면 이쪽으로 당겨요. 같은 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같은 쪽으로 당기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같은 쪽으로 목을 회전시켜요.
그래서 그 회전의 기능이 있는데 견갑골의 입장에서 먼저 설명하면 능형근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견갑골은 거상, 내전, 하방회전. 견갑골은 거상, 내전, 하방회전. 이고요. 목은 양측이 동시에 작용하면 신전. 그리고 한쪽만 작용하면 같은 쪽 회전. 두 가지가 나와요. 양측, 신전, 같은 쪽 회전. 두 가지. 그리고 승모근이랑 견갑근이랑 합쳐지면 이런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승모근은 어깨뼈 으쓱하죠. 견갑거근도 으쓱하죠. 근데 둘 다 굽히는 작용하기 때문에 귀를 어깨로 붙이는 작용. 이거는 견갑거근이랑 승모근이 같이 작용을 해야 이런 동작이 돼요. 근데 이런 동작 잘 안 되시는 분들, 승모근이나 견갑거근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견갑거근은 우리가 하방회전 근육이라고 했는데 하방회전 근육은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서 이 방향으로 당기는 거는 어깨 앞쪽에 있는 그 소형근이 저렇게 방향을 당기고 뒤에서 대능형근, 소능형근, 또 견갑거근. 자, 그래서 하방회전 근육 이러면 4개를 정리해 놔야 돼요. 능형, 대능형근, 소능형근, 소흉근, 견갑거근. 근데 대능형근, 소능형근을 그냥 하나로 봐도 돼요. 견갑거근, 능형근, 소흉근. 견갑거근, 능형근, 소흉근. 견갑골의 하방회전 근육. 뭐라고요? 3가지. 견갑거근, 능형근, 소흉근. 3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견갑거근의 촉진도 리프트 오프입니다. 열중샷 들기. 열중샷 들기. 그래서 이 상태에서 손가락 어디다가 대냐? 삼각에다가 댑니다. 자, 그러니까 뼈에서 벌써 삼각을 찾을 수 있어야겠죠. 내치견을 따라서 위로 올라와서 제일 위로 옵니다. 그때 삼각에다 갖다 대고 리프트 오프 동작을 하면 이 삼각 쪽에서 수축되는 느낌을 분명하게 만져질 수가 있는데 이게 견갑거근의 부착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소흉근. 소흉근은 대흉근의 안쪽에 있겠죠, 당연히. 대흉근을 걷어내야지만 안쪽에 소흉근이 보이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소흉근 같은 경우 있는 곳은 3번, 4번, 5번 갈비뼈에 붙습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지금 여기가 1번이고 2번이죠. 3번이 여기입니다. 3, 4, 5. 3, 4, 5번에 갈비뼈에 이렇게 붙어서 어디로 가죠? 보리돌기, 오해돌기. 자, 오해돌기 어떻게 찾죠? 아까 전에 서윤혜 선생님이 적어주셨던데 자, 바로 떠올라야 돼요. 쇄골 3분의 1 외측의 손가락 두 뼘 아래가 오해돌기입니다. 어디로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갈비뼈 3, 4, 5번에서 오해돌기로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다고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표면에서. 어디 만지는지 아시겠죠? 이 부분. 가슴의 이 부분을 만지면 돼요. 근데 이 부분 뭐가 있어요? 앞쪽에 대흉근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지면은 대흉근을 뚫고 만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흉근 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흉곽에서부터 오해 돌기로 이런 형태로 붙어 있다라는 것이고 자, 소흉근은 그 유명한 소흉근 증후군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사각근 증후군, 소흉근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사각근 증후군은 전사각근이랑 준사각근 사이에서 여기서 걸리면은 사각근 증후군이고 소흉근 증후군은 오해돌기 밑으로 지나가는 소흉근 밑으로 지나가는 이 부분이 걸리면 소흉근 증후군인 것이죠. 근데 소흉근은 특히 팔을 들면 저래요. 그래서 팔 들 때 더 아프다 하면 소흉근이고 목을 만졌을 때 많이 아프다 하면은 사각근이겠죠. 증상은 팔이 저린다, 팔이 붓는다,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디스크와 감별해야 돼요. 디스크는 목 자체의 뼈의 문제나 디스크 탈출의 문제고 디스크 탈출 문제 아니더라도 근육의 문제 때문에 팔 저림 분명히 옵니다. 또 리프트 오프네요. 리프트 오프. 이 동작. 이 동작을 할 때 손 어디다가 위치시키느냐? 오해돌기 밑에.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띄워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앞쪽에서 근육이 꿀렁꿀렁하죠. 툭툭 나오죠. 그 근육이 소흉근입니다. 소흉근이 툭툭 나와요. 툭툭툭 네, 툭툭툭
어디서 만지는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5의 돌기, 그 다음에 가슴 3, 4, 5번 사이, 그리고 리프트 오프. 왜냐면 이 동작이 하방 회전의 동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수축이 된다는 점. 자, 마지막 근육 정거근입니다. 네, 아톱닉은 세라투스 엔테리어 근육이고요. 자, 해부학적인 특징으로는 상부, 중부, 하부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거근에 상부, 중부, 하부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정거근은 그냥 정거근이라고 말했지, 정확하게 해부학으로 보면 상부, 중부, 하부가 있어요. 그래서 상부 같은 경우는 이 1번, 2번에 붙고요. 중부가 3, 4, 5번에 붙어요. 3번, 4번 이렇게. 그리고 하부가 5번에 9번. 그러니까 이게 부착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부 같은 경우는 윗각에 붙어요. 여기 윗각, 상각. 그리고 중부 같은 경우는 내측연에 붙어요. 이 내측연 자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요렇게. 그리고 하부 같은 경우는 견갑골 하각에 붙어요. 하각 여기. 그래서 요렇게. 결국에는 어떻게 붙냐면은 이렇게 붙는다고 보면 돼. 이렇게. 여기를 다 덮고 있어요. 다 덮고 있죠. 상당히 넓은 근육이에요. 왜냐면 1번부터 9번 늑골에 붙기 때문에 거의 우리 옆 측면을 다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넓은 근육인데, 자, 그래서 상부와 중부와 하부가 기능이 조금 달라요. 그거 설명드릴게요. 자, 기능을 보시면, 자, 상부 같은 경우는 견갑골을 드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견갑골 하방회전이 있어요. 하방회전. 근데 중부를 보시면 견갑골 외전과 견갑골 전인, 내미는 기능이 있어요. 견갑골 외전 전인은 앞으로 이렇게 뻗는 거예요, 팔을. 그리고 위쪽 회전이 있어요. 팔 위로 들 때 상방회전 되는 거, 견갑골 이렇게 돌아가는 거. 하부는 하각을 바깥쪽으로 돌리니까 이것도 똑같이 상방회전 써있죠. 위쪽 돌림 상방회전, 굽힘 외전 보조. 결국에는 중부랑 하부가 상방회전을 하고요, 상부는 하방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거근이 상방회전을 한다는 거는 중부랑 하부가 그렇다는 거고, 상부는 하방회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거근이라는 거는 상방회전 근육으로 알고 있죠? 맞아요. 중부랑 하부가. 근데 정거근의 상부는 하방회전에 관여를 해요. 근데 보다시피 근육이 너무 작잖아요. 근데 여기가 훨씬 크죠? 여기가 더 메인이죠. 그러니까 주로 상방회전이라고 하고, 전인 근육이기 때문에 약해지면 견갑골이 뜨는 익상견갑이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이 그림이 잘 나타나는데, 사실 이 가슴우리, 흉곽에서부터 이 견갑골을 앞쪽으로 뺄 때, 견갑골이 뒤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는데, 앞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올 때 얘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근육은 이 정거근이 유일합니다. 앞쪽으로 빼는 근육은 정거근이 있어요. 근데 정거근을 작용을 해야지 견갑골이 빠지는데, 견갑골이 앞으로 안 가지고 오면 견갑골은 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뒷면이 떠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뒷면 여기가 이렇게 뜨는 거 우리가 익상견갑이라 하잖아요. 그건 여기에 있는 정거근의 기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특히 팔을 전인시키거나 팔을 굴곡시킬 때 많이 뜹니다. 자, 상방회전 근육, 상승목은, 중승목은, 하승목은, 정거근 딱 기억하세요. 더 쉽게 말하면 승목은 정거근, 승목은 정교근. 네. 승목은, 정거근은 상방회전. 자, 하방회전 근육은 뭐죠? 능형근, 견갑거근, 소흉근. 그래서 딱 분리해야 돼요. 상방회전은 승모근, 정거근, 하방회전은 능형근, 소흉근, 그 다음에 견갑거근. 이렇게 정리하면 견갑골의 상방회전과 하방회전의 컨트롤이 맞아야지 중립이잖아요. 그 중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사진처럼 정거근에 문제가 있으면 팔을 이렇게 밀 때 뜹니다. 밀 때 떠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익상 견갑이 나타난다. 자, 여러분들 회원 중에 상당히 많죠. 운동 시키실 때 쿼드럽 자세, 네발기기 푸시업 자세, 밀기 자세, 리포머에서 밀기 자세, 다운독 자세 할 때 견갑골이 이렇게 뜹니다. 뭘 못 써요? 정거근을 못 쓰는 거죠. 정거근을 마사지도 해줘야 되고 또 운동도 시켜줘야 좋아집니다. 정거근 촉진하는 거 너무 쉬운데 아무데나 손가락 대요. 밑에다가 밑에다가 손가락 대면은 거의 하부 섬유나 중부 섬유가 대이겠죠. 특히 하부 섬유겠죠. 그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전인시킬 때 이 안쪽에서 느껴지는 그 수축감을 느껴보시면 돼요. 이렇게 할 때 손가락에서 느껴지는 느낌. 이거랑 좀 다른 거는 상부를 촉진을 할 때, 자, 상부 같은 경우는 팔을 더 위로 넣어야 돼요. 왜냐면 상부는 1번이랑 2번에 붙거든요. 1번이랑 2번은 손가락을 더 위로 이렇게 넣어야 돼요. 더 위쪽으로, 안쪽으로. 아까 뭐 촉진할 때죠? 견갑학은 촉진할 때처럼 손을 안으로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손을 앞으로 밀어줄 때, 외전할 때, 또는 약간 밑으로 내리려고 할 때, 이렇게 하방해서 시킬 때, 그때 위에서 수축이 되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밑으로 내렸을 때는 특히 팔을 들 때 수축이 됩니다. 팔을 들면서 뻗을 때. 그러니까 전인 및 상방회전을 많이 시키면 이 밑에 있는 그 하부 섬유가 많이 수축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오늘 그 진도를 마쳤고요. 자, 상당히 오늘 내용이 많았죠. 제 앞으로 좀 돌아가서 잠시만요. 자, 오늘 어깨관절 근육에 대해서 했고요. 이 14개의 근육에 대해서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때 구분하셔야 되는 거는 어깨관절이라고 해서 무작정 공부하시면 안 되고 이 견갑 상완관절과 견갑 흉곽관절을 구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견갑 상완관절에 9개, 견갑 흉곽관절에 5개를 구분을 해서 분리해서 이해하셔야지 이게 공부가 효과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복습을 할 건데 복습은 제가 해부학 어플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근육이고 오늘 했던 근육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겠는데 자, 오늘 했던 근육이 첫 번째가 이제 첫 번째가 뭐였죠? 극상근. 그러니까 대흉근, 광배근 이런 근육들이 있는데 제가 극상근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이런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극상근 같은 경우는 걷어내야 돼요, 이게 안에서. 그러니까 자, 바깥쪽에 뭐가 덮여 있어요? 승모근이 덮여 있죠, 지금. 승모근이 덮여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승모근을 걷어내야지만, 여기를 걷어내야지만 여기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깨뼈 가시인데 어깨뼈 가시에 위쪽 부분을 우리가 극상근이라고 하고 그 아래쪽 보면 극하근, 그 아래쪽에 소원근이라고 하죠. 자, 옆에서 봤을 때, 자, 이렇게 볼 때, 자, 지금 잘 보이겠지만 여기서 이 앞쪽에 붙는 지점을 소결절, 이 뒤쪽을 대결절이라고 합니다. 대결절 중에서도 요만큼 이 부분을 뭐라고 하죠? 이 부분, 요만큼 이 부분을 대결절의 윗면, 그리고 여기 대결절의 아랫면, 중간면, 그리고 대결절의 아랫면. 그래서 대결절의 윗면에 극상근이 붙는 겁니다. 대결절의 중간면에 극하근이 붙는 겁니다. 대결절의 아랫면에 소원근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의 위치관계를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라 라는 점이고, 이제 소원근만 한번 볼까요?
소원근만 한번 보면, 자, 소원근은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작죠? 작으면서 외측연에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외측연에 붙어서 상당히 작게 가는 주행 방향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원근 말씀드렸는데, 자, 소원근이랑 대원근 보세요. 상당히 비슷하게 가죠. 근데 위치관계 파악을 하면 소원근, 대원근 그 사이에 뭐가 끼이냐면 상한 삼두근 장두가 또 끼어 있어요. 요 위치관계 소원근, 상한 삼두근 장두, 대원근. 네. 그리고 광배근 또 어디 있어요? 바깥에. 대원근의 바깥에 광배근이 있다. 그럼 이거 좀 제거해 볼게요. 제거. 자, 그러면은 자, 확실하게 지금 소원근은 이 팔 쪽으로 가는 게 보이는데 저 밑에 있는 견갑하근이라든지 대원근이라든지 광배근은 어디로 가요? 지금 팔의 앞쪽으로 가는 게 보이죠? 명확하게 이 팔의 앞쪽으로 갑니다. 얘네들을 보려면 어디서 봐야 될까요? 앞쪽에서 봐야겠죠. 이렇게. 근데 앞에서 또 가리고 있어요. 이두근이 가리고 있으니까 지우고, 또 그 앞에 오해왕근이 가리고 있으니까 지워요. 자, 드디어 뭐가 나오냐? 견갑하근, 대원근, 광배근이 나온다. 어떻게 붙는지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가 어디냐면, 자, 이 근육이 뭐냐면 상완 이두근의 장두입니다. 그래서 상완 이두근의 장두를 토대로 해서 안쪽이 소결절, 바깥쪽이 대결절이에요. 그리고 상완 이두근 장두가 지나가는 이 고랑을 상완 이두근의 고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워볼게요. 상완 이두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고랑이란 말이에요. 이쪽이 푹 파인 고랑이에요. 이 푹 파인 고랑에 여기 안쪽을 내측 순연이라고 하고 바깥쪽을 외측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내측연에 뭐가 붙냐면 대원근과 광배근이 붙는 것이죠. 이 외측연에 뭐가 붙을까요? 외측연에는 자, 우리가 근육을 또 추가해 봐야 되는데 바로 자, 이 근육 대흉근이 어디로 붙냐? 이 외측에 붙어요. 외측에. 근데 이 대흉근을 제거하니까 뭐가 있어요? 소흉근이 있죠. 네. 소흉근이. 자, 그래서 어디까지 말했냐면 지금 회전근개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공부할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먼저 승모근을 걷어내고 안쪽에 있는 회전근개를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그 안쪽에 있는 대원근, 광배근까지 뒤에서 다 봐야 돼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회전근개 중에서 유일하게 서브스캐플라리스라고 하는 견갑하근을 봐야겠죠. 견갑하근. 네, 이렇게 생긴 견갑골의 안쪽에서부터 그 소결절로 붙는 견갑하근이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 보면 삼각근이나 대흉근이나 있겠죠. 네, 삼각근 같은 경우는 자, 넓습니다. 상당히 넓고 이 삼각근과 승모근은 나중에 또 같이 고려해 봐야 되는데 삼각근을 단독으로 보면은 자, 위에서 붙는 거 보이시죠? 먼저 쇄골의 외측 3분의 1의 앞쪽 모서리, 그 다음에 견봉, 그리고 견갑골 가시. 그래서 전부, 중부, 후부. 여기 어디로 간다? 밑으로 쫙 주행을 해가지고 결국에 한쪽으로 모여요. 여기에. 삼각근 조면에 모이는 게 삼각근의 전부, 중부, 후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겠죠? 이제 견갑, 흉곽 관절 중에서 승모근이 있죠. 대표적으로. 승모근. 자, 승모근 떼내면 아이솔레이트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넓죠? 자, 그래서 승모근을 원래는 분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뒤통수 뼈에서부터 붙어가지고 자, 지금 한 7번이 여기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7번 위에 5번 정도까지 붙어요. 그리고 6번에서부터 7, 1, 3번 정도, 3번까지가 중부입니다. 그리고 4번부터 12번까지가 하부입니다. 그래서 상부는 결국에 이렇게 붙는 것이고 중부는 이렇게 붙는 것이고 하부는 이렇게 붙는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상부, 중부, 하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상부가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옆에서 볼까요? 짠. 자, 상부가 어떻게 생겼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붙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은 예측할 수 없는데 옆에서 보니까 뒤통수에서부터 앞쪽으로 내려오는 형식으로 생겼어요. 뒤통수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상부를 만지려면 앞에서 만져야 돼요. 뒤에서 만지는 게 아니고. 쇄골의 바깥쪽에서 만져야지 여기 상부를 정확하게 만질 수가 있습니다. 상부 섬유. 자, 승모근과 또 이제 협력근은 뭐죠? 바로 정거근이겠죠. 자, 정거근은 어디서 볼 수 있냐? 정거근은 외측에서 보면은 이렇게 드러나 있는 요 근육이 정거근이죠. 자, 정거근이랑 뭐랑 합쳐지느냐? 외복사근이랑 정거근은 근막에서 근막경선에서 확실하게 합쳐져서 지나가는 그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정거근과 외복사근 같이 합쳐져 있다는 것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정거근만 보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좀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을 걷어내주면 돼요. 좀 걷어내니까 정거근이 확실히 보이죠? 여기서. 근데 뒤가 또 가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거근만 따로 떼서 보면, 예, 이렇게 어디 붙어 있죠? 결국에 견갑골의 안쪽에 붙어 있습니다. 견갑골의 안쪽에 이렇게 붙어서 견갑골을 이 갈비뼈에 부착이 되게 만들어주는, 견갑골을 갈비뼈에 이렇게 부착이 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갈비뼈에, 자, 위쪽에서부터 여기가 1번, 2번, 3, 4, 5, 6, 7, 8, 9. 그래서 1, 2번이 상부, 3, 4번이 중부, 5, 6, 7, 8, 9번이 하부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부 섬유의 기능은 하방 회전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중하부 섬유가 상방 회전이 메인이라고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정거근이 지나가고 마지막 하방 회전 근육들 뭐가 있냐면, 자, 승모근을 제거하면, 자, 위쪽에 승모근이 있었어요. 다시 승모근을 제거하고 승모근 밑에 뭐가 나오냐? 능형근, 소능형근, 대능형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위에 견갑거근 다 한 번에 나와요. 견갑거근은 이 삼각에서부터 자, 다른 애들 좀 제거하고 또 얘도 제거하면, 자, 견갑거근이 이렇게 그 경추 측면으로 이렇게 붙는다는 사실이 보이죠. 다른 목 근육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 능형근, 소능형근이나 대능형근이 견갑골의 내측면에서부터 뼈의 이렇게 안쪽에 견갑 가시, 그러니까 척추의 극돌기에 붙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마지막 하방회전 근육이 어디죠? 소흉근. 소흉근은 또 앞에서 봐야 된다. 소흉근은 이 근육인데, 소흉근 보려면은 원래 대흉근이 있을 텐데 대흉근이 제거가 되어야만 소흉근이 나온다. 그래서 소흉근은 이제 흉곽의 3번, 4번, 5번의 늑골에 붙어서 오해돌기에 붙는다. 오해돌기는 쇄골의 3분의 1 외측의 손가락 두 뼘 아래가 오해돌기입니다. 오해돌기에서부터 이 흉곽에 붙는 이 짧은 근육이에요. 근데 이 근육이 왜 중요하냐면, 자, 이 근육 밑으로 뭐가 지나가요? 신경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자, 이 근육 밑으로 엑실러리 알터리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동맥이, 상완동맥이 바로 지나가 버려요. 이 근육 밑으로. 그러니까 얘가 뭉치면 여기 밑에 있는 신경이랑 동맥이 다 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밑으로 지나가는 팔이 저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 정도의 제가 설명을 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깨관절의 전체적인 설명을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어깨관절의 촉진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14개의 어깨관절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